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할 때 보통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리더들의 필독서였던 책, 대학에 담긴 지혜인데요. 모든 변화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어찌 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기계발서이자 사회혁신을 위한 실용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공자는 소송을 잘 처리하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다고 봤지만 진짜 위대한 리더십은 아예 소송 자체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본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소송 없는 사회라는 이상이 대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아니, 대체 어떻게 법이나 어떤 강제력 없이 이렇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데 있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사후 처리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덕을 키워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해묵은 영토 분쟁으로 다투던 두 나라가 있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덕이 높기로 소문난 문왕을 찾아가서 판결을 받기로 합니다. 근데요, 막상 문왕의 나라에 딱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서로 밭두렁을 양보하고 길에서 노인을 스스럼 없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두 나라 대표들은 자신들의 다툼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진 나머지 왕을 만나기도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하죠. 통치자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밝은 덕, 이걸 명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덕이 마치 물결처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백성들 스스로가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비결, 도대체 이 개인의 덕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여정의 첫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학은 그 시작점이 어떤 사회 제도나 규칙이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의, 즉 성실한 뜻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는 거죠. 성의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학은 여기서 신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신독, 글자 그대로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뜻인데요. 다른 누구도 보지 않는 오직 나만이 아는 내 생각과 의도를 바르게 하는 수련을 말해요. 왜냐면 진정한 덕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결국 신독의 목표는 이거예요. 남들이 보는 공개적인 나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은밀한 나를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것.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뜻이 성실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학은 여기서 정말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악을 미워할 때 마치 지독한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코를 막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좋아할 때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절로 마음이 끌리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도덕을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본능과 감각의 영역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뜻이 진실하고 성실해졌다면 다음 단계는 그 뜻을 담는 그릇,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품어도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마음은 특히 4가지 격한 감정에 의해 쉽게 균형을 잃는다고 해요. 그게 바로 분노, 두려움, 뭔가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과 슬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격한 감정들에 휩싸였을 게 과연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대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감정에 휘둘리는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처럼요. 자, 뜻이 성실해지고 마음이 고요하게 중심을 잡으면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이 작업이 마침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성실한 뜻과 바른 마음을 통해서 내면이 진실로 가득 차면 그 기운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또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부유함이 집을 장식하는 것과 같다면 덕은 그 사람 자신을 장식한다고 해요. 근데 방향이 정반대예요. 부는 밖에서 안으로 집을 꾸미지만 덕은 안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넓게 하고 몸까지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진짜 수양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이 잘 닦인 개인의 영향력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공동체, 바로 가정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왜 훌륭한 가장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자기 수양, 즉, 나 자신을 먼저 닦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편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오만해지는 이런 감정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편견에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의 결점은 잘 안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은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편견들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해도 심지어 내 가정에서조차 공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객관화가 리더십의 첫 걸음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는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 모든 단계가 보여주는 내면 작업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학이 제시하는 길은 이처럼 아주 명확하게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성실한 뜻을 세우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바른 마음을 찾습니다. 이걸 통해 닦여진 자신이 되면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가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책을 자꾸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더 나은 시스템, 더 강력한 법, 더 빠른 기술 같은 것들요. 하지만 대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외적인 변화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